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이론서인 슈퍼노트, 기본 골격서인 슈퍼노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발달이론을 학습했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SLT 사회학습이론부터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 직업선택과 관련해서 새롭게 주창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배울 내용의 어떤 그 제목은 뭐 기타 여러 등등, 그러니까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죠. 우리가 일단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주 규범적 이론으로서는 특성 요인 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슨스라든가 또는 윌리엄슨이라든가 또는 보딘이라든가 특히나 홀랜드 같은 이런 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특성 요인 이론가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발달 이론 이런 게 있죠. 발달 이론이 있고 긴저버그라든가 슈퍼라든가 타이드만과 오하라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트프레 에드슨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슈퍼노트에서는 별로 언급 안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심리 이론, 다시 말해서 보딘의 여기서도 보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보딘이하고는 원래 그 전통적인 이론인 그 정신분석 이론, 그죠? 정신분석 이론 여기 포함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의 욕구 이론도 심리 성격적 측면에서의 직업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 외에도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타 이론으로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제 SLT라고 해서 소셜 러닝 트레이닝, 그래서 사회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226페이지 보게 되면 사회학습 이론은 말 그대로 직업 발달이든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몇 가지 요소가 하나의 사회적인 영향, 환경적인 측면과 결부해서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크롬볼츠와 미첼, 게라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진로 발달 과정이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다음에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또는 과접근 기술 이러한 네 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네 가지 알아두시고, 다만 역시 이 책은 슈퍼노트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 너무 노멀한 문제보다는 약간 벗어나 있는 문제를 조금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 그 226페이지 아랫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크롬볼츠가 말하는 개인의 독특한 학습 경험과 영향 세 가지 요인을 써라.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전까지의 조금 전에 말한 네 가지 요소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이제는 좀 식상하고요. 여러분들 그 크롬볼츠가 말하는 아랫단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크롬볼츠가 말하는 개인의 독특한 학습 경험과 영향 요인 세 가지 이렇게 돼 있고, 이 문제도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보면 물론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사회학습 이론, 그러니까 크롬볼츠라든가 미첼 또는 게라트까지 다 포함된 일반적인 노멀한 사회학습 요인에서 말하는 네 가지 요인 중에 세 가지를 써보라는 문제라고 본인은 그렇게 풀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아래쪽 네모 칸에 있는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가 요것만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실은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산업인력공단이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한번 쭉 이렇게 종합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하게 위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유전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과제 접근 기술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쓰는 이런 문제도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227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주 큰 점수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227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보면 한 5줄 정도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바로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크롬볼츠는 찾으셨나요? 크롬볼츠는 직업 선택에 관한 사회학습 이론의 입장에서 전체 인생에서 각 개인의 독특한 학습 경험이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에 있던 그러한 유전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과제 접근 기술 외에도 크롬볼츠 개인이 말한 겁니다. 크롬볼츠는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경험이 직업 선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습 경험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학습 기준과 관련된 경험과 수행으로부터 도출된 개인의 일반화. 또 두 번째, 환경에 대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개인이 개발한 기술의 일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직업에 지원하거나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진로 진입 행동, 구체적인 진로 진입 행동, 이 세 가지가 학습 경험의 요체이며, 이러한 학습 경험이 뭐예요? 직업 선택의 직접적인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크롬볼츠 개인만의 세 가지 요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이게 그냥 사회학습 이론 전체적인 부분에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쓰는 것인지, 크롬볼츠의 학습 경험에 담겨져 있는 독특한 경험 세 가지를 쓰라는 얘기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강조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1차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2차와 관련해서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오게 된다면 바로 227페이지 가운데 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 의한 진로결정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상호작용에 따르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네 가지 있잖아요. 뭐 유전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학습 경험이라든가 과제 접근 기술이라든가 하나의 사건, 또는 뭐가 있죠? 환경 조건과 사건이 있고 과제 접근 기술이 있고, 이 네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자기 관찰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세계관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과제 접근 및 진로 결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치가 도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일단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자기 관찰에 관한 일반화의 결과, 그 다음에 세계관 일반화의 결과, 마지막으로 진로 결정의 결과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도출된다. 이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이제는 앞에 나오는 노멀한 네 가지가 아니라 크롬볼츠의 개인 학습 경험에 대한 이론, 그 다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세 가지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SCCT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회인지적 조망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두라의 인지적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좀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CCT 이론이니까 이게 코그니티브 또는 클리어 또는 클리어 코그니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클리어고 뒤에 거는 코그니티브, 인지적. 그러니까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거꾸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뭐 인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반두라의 냄새가 살짝 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사회 인지적 이론은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227페이지 아래쪽 읽어볼게요. 사회인지적 진로 조망 이론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역시 반두라도 SLT라고 해서 행동주의 이론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그러한 이론에서 말한 그 인지라고 하는 요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직업 선택을 설명했고요. 여기 대표적인 학자는 렌트라든가 브라운이라든가 헥켓과 같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이 SCCT 이론에서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또는 진로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228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인가요? 양가로 1번에 진로 발달의 세 가지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결과 기대, 수행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한 학자들은 수행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어떤 목표 의식이 있으면 그만큼 적절한 직업 선택, 직업 발달이 일어난다 얘기를 하면서 뭐 꼭 굳이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뭐 얘기는 했지만 거의 같은 무게로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결과 기대, 수용 목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목표도 제가 개인 목표라는 이름으로 설명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에서 많이 봤던 세 가지 모형, 이거 제가 흥선수라고 이렇게 외우는데요. 흥미, 그 다음 선택 모형, 그 다음 수행 모형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직업 선택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고려해봐야 될 그러한 모델로서 흥미와 선택과 수행 모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제목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삼축 호혜성 인과성 모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반두라 이론인데, 이게 삼축 호혜성 인과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어떤 뭐 우리가 모델링과 비슷한 이론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environment,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이 환경이 있다면 이 환경은 사람에게 people이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속성에 영향을 줘서 속성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이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속성에 의해서 이 사람은 behavior,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모델링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다시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행동은 또 누군가에게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빙글빙글 돈다라고 해서 호혜성,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론으로서 삼축 호혜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개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229페이지에 보면 헥헥과 배체의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 뭐 셀프 에피케시라고 하는 이 이론 말이죠. 셀프 에피케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반두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낸 조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헥헥과 배체가 반두라 이론을 참조를 하면서 이론 그 자체보다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이 셀프 에피케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 적절하고 좋아서 요 용어만 딱 따가져 와서 자기들의 새로운 이론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반두라의 성차 이론에서 나온 용어를 차용을 합니다. 역시 이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겁니다.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믿는 여성들은 진로 기동성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권에도 제약을 받는다. 근데 효능감 부분입니다. 우리가 효능감이라는 게 뭐죠? 특히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이 잘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자기만의 신념 체계예요. 자기만의 믿음 같은 거죠. 자신감 같은 건데 여성들의 경우에 특히나 어떤 실패된 우리가 뭐 그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처럼 자꾸만 실패한 경험이 많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저지당했거나 거부당한 특히 그러한 여성들은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떨어진다. 또 진로 기동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로 선택에서도 제약을 받더라. 이렇게 이제 이론 결론을 내리고요. 또 두 번째는 성취에 대한 보상을 남성과 동등하게 받지 못하면 역시 그러한 작업 환경 속에서 여성의 어떤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의지가 약해지더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낮은 수준의 효능감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진로 결정을 포기하거나 지연, 회피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가트프 에더슨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회피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브라운인데요. 뭐 이론은 간단합니다. 브라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가치들어라고 하는 거죠. 가치. 그러니까 뭐 슈퍼가 말하는 자기 개념도 있을 것이고 포부도 있을 것이고 특성도 있을 것이고 자기 효능감도 있을 것인데 브라운은 한마디로 말해서 깔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치, 밸류더라. 밸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떤 한 사람에게 한두 가지 정도의 아주 핵심이 되는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나는 어떤 뭔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이 여러 개다. 이런 분은 별로 안 계시죠. 많아봐야 서너 개일 겁니다. 그 어떤 서너 개의 가치관 속에서 생활 속에서든 학습 속에서든 이성교제든 가족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몇 가지가 어떤 항상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그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이 가치가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직업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브라운은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보면 그 밑에서 6번째 볼까요? A. 가치 중심의 모형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으면 그게 가치관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원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주 그 사람의 어떤 독특성과 그 사람만의 어떤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가치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들이 다음 기준들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생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우선순위,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자기 생애에 있어서 결정 요인이 되더라. 의사결정의 가장 큰 고려점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바로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가치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가치에 대한 기본 가정, 브라울이 말하는 3가지 정도 써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A, B, C 정도 3가지 정도는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맥락주의입니다. 제가 책에는 해놨는데 이 맥락주의는 사실 좀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지 않겠는가, 2차에서는. 여러분 참조로만 읽고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가시게 되면 사회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라우가 주창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뭐 1차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2차에서 다루기에는 아직 좀 정립이 좀 덜 된 그런 이론이라고 보면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러나 2차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약간 새로운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 그 231페이지에 나오는 방가로 7번입니다. 인지정보 처리 모형의 7단계를 언급한 패터슨 이론입니다. 물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꼭 패터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마치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마치 컴퓨터가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주물딱주물딱해서 CPU인가요? 중앙처리 장치, 거기에 의해서 툭 이렇게 모니터나 또는 무슨 출력에 의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아웃풋을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과 똑같더라,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전산에 의해서 정보 처리하듯이 직업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패터슨은 7단계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면담, 그 다음에 사전에 사정,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확인,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별 학습 계획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6단계, 마지막 7단계는 종합적 검토 및 일반화시키는 이런 과정입니다. 마치 뭐 직업 상담의 단계와 같은 그러한 느낌인데요. 이러한 단계가 마치 우리가 컴퓨터가 어떤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직업 선택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232페이지에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게라트라든가 주로 이제 우리가 상담학 앞부분에서 그 의사결정 이론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뭐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좁혀서 들어가 보면 뭐예요?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처방적이든 기술적이든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론적인 배경은 좀 그렇게 많이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2차에서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직업 선택에 관한 얘기를 다 끝냈고요. 오늘은 또 챕터 5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가 233페이지로 갑니다. 경력 개발과 직업 전환, 그런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내용을 마저 얘기합니다. 2차 시험에서 직업 심리학 파트에서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뭐 경력 개발이라든가 직업 전환 또는 전직 지원 상담, 뭐 은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직업 전환과 관련된 이런 문제, 또는 재직자의 경력 개발을 통한 그 다음 직업으로의 이동,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의미로서 이 파트가 이제 점점점 이제 좀 중요해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할 때 왜 우리가 경력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경영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단어로 다운사이징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다운사이징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력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평생 동안 경력 개발해야 되고,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뭐 40대 후반, 50대 초 계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쩌면은 이제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와 관련해서 단답식으로 놓는다면 바로 경력 개발의 필수 3요소가 간단하게 출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33페이지 교재 가운데 약간 밑에 나오는 방가로 2번 경력 개발의 3가지 필수 요소라고 해서 첫 번째 경력 목표,
두 번째 경력 계획, 세 번째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 평가 도구라든가 관련해서 뭐 워크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력 연습 책자라든가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234페이지 가운데 나오는 종업원 평가입니다. 어세스먼트 센터라 그래서 종업원 평가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평가 기관이라는 걸 두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보면 무슨 경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죠. 그런 경력개발센터 같은 것이 뭐 대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기업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S전자라고 하는 회사도 서울 양재동에 가면 그게 경력개발센터가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직업 전환이라든가 전직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하는데요.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하는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재직자 직원들에 대한 경력 개발, 여기에는 직업 전환이나 전직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경력개발 센터가 생기게 되고 전직을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것은 우아한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거친 해고가 아니라 우아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의미로 얘기를 하는 시는데, 글쎄요, 뭐 우아한 해고든 뭐든 간에 전직이나 직업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해고의 어떤 자유로움, 어떤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이 있는 이 시대에 평생 직장 없어졌죠.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 기관들을 기업에서 잘 준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마지막까지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울의 경력 개발이라고 해서 탐학유세, 마치 우리 그 슈퍼의 성탐학유세에서 성장기만 뺀 나머지 4단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참조로 보시고, 특히 그 호울의 경력 4단계라고 해서 탐색기부터 시작해서 세태기까지 나오는 이 4가지 있죠. 요것도 한번 시험에 언급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의 이론이 아닌 호울의 경력 개발 4단계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사인의 경력 닷 이론입니다. 앵커 이론인데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만은 역시 경력 개발과 직업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화두가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그 사인의 이 닷 이론 또는 또 이 사인이 만든 가치관 검사지 같은 경우는 전직 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무에 쓰이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만 좀 알아두십시다. 거기 보면 23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개인의 경력 중심축이라고 해서 앵커 1 관리자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앵커 2는 기술적, 기능적, 그 다음에 앵커 3는 안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경력 개발의 내용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앵커 4, 앵커 5까지 해서 총 5개의 마지막 자립성과 독립성 이 2가지까지 포함을 하는 그러한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5개의 축, 우리가 앵커라고 하는 게 그 닷이죠. 닷. 배 정박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기준점, 범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범주가 나눠지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한 20년간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앵커 1이 맞느냐, 앵커 2가 맞느냐, 앵커 3이 맞느냐,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그 분류 유형에 따라 적절한 경력 개발을 도와주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샤인의 닷 이론입니다. 5가지 제목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인기의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해서 4가지 제가 언급해 놨습니다. 1차에서 가끔 나왔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특히 237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반가로 7번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업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대처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1차에서 여러분 언급됐지만 2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실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업 전환을 하기 위한 내담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직업 전환이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아주 큰 생활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본인이 잘 지각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술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원 체계에 대한 평가. 그래서 어떤 가족의 지지라든가 지원. 내가 뭐 멀쩡한 월급쟁이 하다가 갑자기 내가 자영업을 하겠다, 뭐 통닭집을 하겠다, 피자집을 하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가족들의 지지입니다. 뭐 자본도 필요하겠고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러한 나의 어떤 자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무한한 지지와 믿음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성공하기 힘든데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불신이나 가족이 막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다 모르겠다, 뭐 당신 뭐 몸이 그렇게 사고 치냐, 하다가 망하면 우리 다 뭐 길거리 나앉으란 얘기냐, 마음대로 해라, 다시는 안 볼 거다, 막 이러면, 그죠? 안 그래도 창업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하도 속이 시끄러운데 그런 비협조적인 가족들의 태도 아마 굉장히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그러한 즉 전폭적인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살펴볼 기술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내부 지원 체계, 그 다음에 정서적 생리적 스트레스 감소 기술이라든가 변화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핵심적인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변화가 자신의 삶에 또는 자기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고 전직 내지는 직업 전환을 생각하느냐 하는 게 이 상담의 요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가로 8분에 보면 직업 전환자를 위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의 선택 단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의 그 여성 진로 유형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 재밌는 것은 그 방가로 9분에 보면 5번째 단절 진로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경단 여성 그렇게 얘기하죠. 경단 여성, 그죠? 어느 분이 경단이라 그러니까 무슨 떡이냐고 그러는데 떡이 아니고, 이 경단 여성은 경력 단절 여성이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슈퍼에 이 5번째 단절 진로형을 설명하면서 나온 단절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앞에다 경력 붙여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형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 좀 하다가 결혼과 더불어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여성, 이런 경우를 갖다가 경단 여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아직 이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올 것이 바로 또 베츠가 말한 대졸 여성의 또 진로 형태는 또 뭐냐 하는 부분도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남성에 관한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다른 기회에 여러분 공부하시고, 일단은 요즘 뭐 경단 여성에 관한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슈퍼와 베트의 내용만 여기에 언급을 해줬습니다. 슈퍼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진로 발달에 따른 이론과 그리고 경력 개발 또는 직업 전환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무 분석에 또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